서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올리비아 옹의 Fly to the Moon입니다.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책 이야기를 들려주실 궁편책 김주원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에 관련돼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김주원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또 출판사만의 고유한 출판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출판사를 이번에 다시 설립한 시기를 봤더니 30년 만에 다시 출판사를 제가 창립했더라고요. 원래 제가 사회생활을 사회부 기자로 시작했어요. 네. 사회부 기자로 시작했는데 그때 윤주철 주관님이 김 기자는 출판사 차리면 참 잘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사표를 내고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기업체 사보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였고요. 네.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한 걸 사보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출판사를 창업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딱 봤더니 30년 뒤에 또 제가 출판사를 창업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가 네. 창업을 했는데 구청에 출판사 등록을 하러 갔더니 폐업 신고 왔는데 잘못 써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구청 직원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지금 다 폐업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거 등록하러 온 거 맞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주변에서도 사실은 제가 다시 출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어요. 이제 또다시 왜 하느냐, 머리 하얘져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또한 갈급이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집에는 5살이 되면은 조부님께서 천자문 한자책을 직접 만드셨어요. 다 손으로 써서. 옛날에는 뭐 서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살이 됐는데 한자책을 주시면서 한자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표2에 있는 주소를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미질동 이렇게 읽으시면서 김주원이 아니라 내 동생 이름 김성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를 예뻐하셨는데 어머,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이 책 한 권을 나한테 안 주시는구나. 와,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보채면서 이거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숙명처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 남동생은 똥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1살 배기라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네가 이걸로 배운 다음에 기필코 동생한테 전해주거라. 이거는 네 책이 아니나니. 예, 알았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책에 대한 엄청난 갈급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내 책 표지에 내 이름이 박혀 있는 책을 갖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아마 출판사 편집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다시 출판사를 창업하면서 그럼 왜 했느냐. 이미 우리나라 출판사가 한 8만 군데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곳이 대략. 그럼에도 왜 다시 출판사를 하고 싶으냐. 저는 대한민국 편집장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일을 하면서 20시간 이상 하면서 힘듦도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다시 출판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사회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또다시 출판사를 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부를 축적하겠다. 출발이 그게 아니라 딱 시작은 거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하면 굳이 이미 책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이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하루에 300권 정도의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굳이 공편책에서 출간하지 않아도 네. 읽을 거리는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왜 이 대열에 또 끼어들었느냐, 만들고 싶은 책이 있어서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 책이 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거절하는 원고, 그럼에도 귀한 원고, 길이 남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원고가 있다라면 그건 공편책에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출판사를 다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원고들 중에 출판할 책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지금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네. 되게 많이 부딪히는데 직원들은 네. 당연히 대표님 이 원고가 매출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막 이제 저희는 의견을 굉장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진정성이에요. 그 원고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저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인생을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출간된 책이 많지 않아요. 저는 다작을 이미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네. 다작이 목표가 아니고 1년에 마음에 드는 원고가 만약에 없다면 1년에 한 권도 출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1년에 한두 권? 이제 올해 처음으로 3권 출간했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책 인조의 밥 땅으로부터도 저자분을 제가 8년 지켜봤어요. 처음 딱 뵀을 때 8년 전에 기획한 걸 8년 후에 찾아뵙고 풀어낸 거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는 조용주 변호사님 책을 출간했는데 조 변호사님하고도 인연이 4, 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그냥 쭉 계속 지켜봐요. 조용히. 그래서 이제 과연 책을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행보 이런 걸 봤을 때 공편책에서 책을 내도 괜찮은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방송 쪽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이 저자분하고 하면 대박 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분들을 소개를 받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선정할 때 그 A라는 저자분을 선택했어요. 제가 봐도 한 초도 만부는 바로 나갈 것 같아. 네. 그런데 그분의 인품이나 인생 전체를 제가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방송에서 노출 많이 돼서 유명한 분인 틀림없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나중에 봤더니 뭐 엉뚱한 게 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길게 봤을 때 책을 냈더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 만에 하나. 그러면 우리는 책을 만들 때 평균 10달을 품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획 1팀, 2팀, 3팀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세트로 작업을 하거든요. 네. 작가 1명, 디자이너 1명. 그러면은 그 기획 1팀에서 한 권을 기획할 때 책이 나올 때까지 다른 원고를 주지 않아요. 왜냐? 이게 이제 다른 출판사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인데 10달이면은 급여로 환산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출이 없는 걸 견뎌야 되는 거죠, 대표는. 이제 그런데 다른 원고를 또 주지 않는 이유가 그 단행본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일생을 봐야 되고 그 저자의 호흡하는 소리, 그 다음에 저자의 뭐 표정, 왜 이 원고를 줬는지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원고를 받으면 다른 데는 뭐 한 달 만에 나온대요. 이러면 예, 그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독자에게 전달하려면 하나하나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줬는데 왜 나랑 인터뷰가 필요해요? 결국은 그 원고가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자분하고 인터뷰를 우리는 꼭 다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원고하고 저자분이 괴리감이 없는지 이 책이 오래 공명되어도 괜찮은 책인지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10달을 밤을 새서 만들어도 내가 미안하지 않은 일을 시킨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영원히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게 바로 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지. 사실은 기준이 더 까다로운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이제 공편책에 원고를 안 주실까봐 이 정도만 할게요. 와, 10달이라면 거의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책을 만드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출간한다고 하지 않고 네. 출산하러 간다 그러고 네. 파주에 갈 때는 거기가 산실이잖아요. 아, 원고가 우리 손을 떠나서 네. 이제 파주 제작업체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그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한 2만 5천 개 들어간답니다. 네. 그런데 현대자동차다 이러면 부품을 다 조달받아서 거기에서 조립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책만 한 우리 손을 떠나서 5군데를 떠돌아다녀서 물류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인쇄사고라는 복합 명사까지 생기거든요. 네. 우리가 밤을 새워서 아무리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줘도 인쇄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제본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네. 물류로 옮기다가 파본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바로 출판이라 그래서 인쇄감리를 지금도 다녀요. 아, 그게 왜냐하면 그 요즘은 다 디지털 인쇄기로 하기 때문에 대표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는데 디지털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 감성을 절대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옐로우 5%만 더 올리면 우리가 원하는 오렌지 값인데 네. 안 가면 노멀하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장님들이 볼 때는 인쇄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인쇄 감리를 꼭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간한다고 하지 않고 출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재본소에 가서 재단할 때는 이제 마지막 책이 나오는 과정이니까 네. 탯줄 자르러 간다 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안 가도 제대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이미 네. 그렇게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네. 그럼에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집에 누워 있어요. 네.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본소 가서 제가 첫 책 한 권 받아서 오케이 지금부터 재단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나머지 책 3,000권이 재단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책 만드는 과정이 재밌죠? 와, 굉장하네요. 네. 네.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어려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거의 산고를 겪고 출간한다는 것이 감동스럽습니다. 네, 또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요? 그 힘든 부분은 우리가 야근을 많이 하는데 네. 주변에서 계속 그래요. 칼퇴근하고 칼출근해서 책 만들어라.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네. 그 출간 시기를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교육방송 교재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네네. 이제 20시간 제가 근무했던 거고 지금도 보니까 책이 나오는 동안은 20시간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책의 결을 살피려면 이번에 조영주 변호사님 책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텍스트예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대표인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 편집자. 그 책은 이제 이다겸 책임 편집자가 담당자였는데 그 책임 편집자의 몫인데 결국은 책을 10번 이상 읽어봐요. 원고를. 네. 그래야 이제 비로소 저자분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독자와 나누고 싶었구나 하는 이제 키워드들이 걸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획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뒷단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서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원고를 200페이지 책이 나오는데 하루에 10페이지씩 봐서는 책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책 전체를 파악하려면 전에 제가 4,000페이지를 하루에 읽은 적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법전을 만들 때 네. 뭐 이제 EBS에 있을 때는 기본서가 평균 1,0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예요. 그거 하루에 읽는 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장절에서 뺄 거는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려면 무조건 한 번을 한 텀에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그걸 다 직원들이 하니까 나는 또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등이 너무 안쓰럽고 네. 네 정말로 막 그냥 퇴근해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이제 다들 그렇게 앉아서 꿋꿋하게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이 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가 만약에 공편책에 납품하면 사실 거냐 교정교육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잘 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안철희 선생님 예를 들어서 책, 조영주 네. 변호사님 책, 임지호 선생님 책, 그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결을 몰라요. 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으로 노멀하게 교정 교육을 봐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안철이 다워야 되고 네. 조용주 다운 책을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모든 출판사가 거부하느냐? 그건 아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개발하시라. 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김조은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게 어렵고도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함께 밤을 새면서 이 원고를 하나하나 결결이, 심지어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찢어놓고 본다고 말하거든요. 와. 그냥 자간행간을 보는 건 기본이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적인 건데, 네. 책의 유통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그 출판사하고 물류사하고 그 다음에 서점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바로 서점으로 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는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편집본만 있거든요. 네. 책이 나오면 바로 물류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다를 물류로 주고 물류에서 다시 온라인 서점으로 보내는데, 반품할 때는, 주문할 때는 출판사로 주문해줘요. 서점에서. 근데 반품은 신기하게도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류사로 해버려요. 그럼 물류사는 예를 들어서 충청도 어느 지역 서점에서 한 권을 반품했다. 네. 그럼 그걸 가지러 당장 안 가겠죠? 거기에 여러 출판사 그 물건들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는 한 2달 있다가 뭐 심지어 3개월 있다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예를 그러네요. 들면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를 사도 2주 안에 오세요. 반품하시려면 포장지 찢지 마세요.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책만 3년 전에 책을 반품해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반품된 책은 모두 다 파쇄합니다.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지에 흠집이 생겼거나, 네.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한 책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반품해버릴 때는 그게 파본하고 그 비용은 다시 다 출판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다들 원래 그래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람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럼 너는 왜 하니? 이렇다면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 세금으로 영원히 보존해주는 최종 산출물이 있다면 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언어로 된 거, 활자로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글자를 볼 때 판권에 보면은 저자 이름, 출판사 이름, 책임 편집자 이름, 펴내니 이름, 4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 이름이 제가 죽은 뒤에도 자자손손 찾아볼 수 있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엄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일이 거룩하고 보람 느낍니다. 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 냄새 나는 책을 만드시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 책에서 단순히 우리가 글자를 읽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책을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예, 맞아요. 그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글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책의 주 재료가 95%가 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워낙 또 이렇게 나무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책 한 권과 50년 된 소나무 한 그루를 맞바꿨을 때 미안하지 않은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저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진행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절대 국민 정서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책, 뭐 그런 기본적인 기준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가장 마지막에 원고를 선택할 때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50년 된 소나무 한 그루와 우리 책을 맞바꿨을 때 미안하지 않은가 나무에게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 굉장한 기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출판사의 미래 비전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출판사는 사실은 다작이 목표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인생의 첫 책을 공편책이랑 내시는 저자분들이 지금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편책과 책을 내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죠. 다랑아리 하얀 꽃으로 피다의 이종열 중령님,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의 상을 받은 목업 신효선 도편수님, 그 다음에 조용주 변호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조용주 변호사님도 첫 책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다의 노래 그 시집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냈는데 10,000부가 넘게 팔린 그 바다의 노래 정현태 군수님, 이제 이렇게 그 공편책에서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많이 생산한다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분들 원고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원고를 들고 갔을 때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친구가 출판사를 한다. 한 8명이 8군데에서 2달을 대답을 안 하더라. 그래서 8만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8만 군데를 다 다녀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원고들도 있었어요. 네. 그게 원고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출판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이나 뭐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베스트셀러를 원하고 스테디셀러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많이 팔릴 것이냐 안 팔릴 것이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 저자의 절박함, 그 다음에 그 저자의 인생, 이 원고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중요도, 진정성. 그래서 저자 인터뷰를 심지어 저자가 집필했다는 장소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네, 괴산에 계실 때도 괴산 작업장, 정현태 군수님은 남해니까 남해, 밥상머리 인문학 오윤태 선생님은 청학동, 서울에서 8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가는지를 모르고 그분께서 저 배려해 주시느라 진주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아니요, 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관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밥상을 어디서 차리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8시간 걸려서 꾸역꾸역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공편책은 이처럼 세상 모든 출판사에서 외면하는 원고이지만 그 가치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라면 공편책에서는 기꺼이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아주 귀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원고 준 거에 대한 후회감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 저자가 쓴 원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심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살아있는 심장이 독자한테 똑같은 맥박수로 팔딱팔딱팔딱팔딱팔딱 뛰어서 가닿게 하려면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거나 플라스틱에 담아주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대로 독자의 숨결 그대로 독자 가슴에 가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공편책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편책이 다른 회사에도 물론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편책에는 소망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여직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돈 주고 하기에는 버거운데 누군가가 해주면 하고 싶은 거.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망지를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 광화문에 있는 맛집 도장 깨기, 뭐 오페라 공연 구경하기, 그 다음에 한강 배에서 부자 행세 해보기, 뭐 기타 등등 재밌는 게 되게 많았는데 한 1년 전부터 담합을 했는지 소망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 제가 중국 출장 일주일 갔다 온 사이에
쓱 이제 소방지 대신에 공인중개사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분하고 통화해 보래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우리가 근무하고 싶은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편집 디자이너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원고 원본을 띄워놓고 디자인하는 원고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둔해서 못 느꼈던 거죠. 이 친구들이 다 한쪽에는 듀얼 모니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강뷰를 띄워놓고 근무했던 거예요. 그걸 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강뷰 있는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말해도 제가 너무 느슨하게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자리를 비웠더니 자기네끼리 작당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한 번만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제 뭐 맛집 도장 깨기 이런 거 아니고 오페라도 그만 봐도 되니까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데서 밤을 새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책 잘 만드는 친구들이라 안목도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을 하려고 열심히 모아놨던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 그들이 원하는 소망지,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공편책에서 이제 그들이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사옥을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진행자님도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꼭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편책의 비전은 네. 식물원 하나, 도서관 하나, 네. 갤러리 하나, 이제 장학재단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미 기존에 한 30년간 하고 있는 또 다른 분들이 계세요. 함께 하고 있는 네. 그분들과 함께 하고 공편책은 나머지 3종 세트만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직원들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장기 근속하게 되면 누군가는 네. 식물원 원장이 되고 네. 누군가는 도서관 관장이 되고 갤러리 관장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와, 비전 또한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20년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네. 집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금액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네. 전 직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까지. 매출이 조금 더 나오면 박사 과정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출판사가 있다니. 공편책입니다. 와, 굉장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네. 편집자님에게 가장 좋은 저자는 어떤 저자들인가요? 절실함이 있는 저자분. 절실함. 네. 제가 항상 그 원고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우리 회사에 일주일에 3편 정도의 원고가 들어와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메일을 안 열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일을 열어보면 원고 분량이 평균 300페이지 정도거든요. 네. 그걸 다 읽고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진행자님 같은 경우에도 뭐 언젠가 또 책을 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더니 읽고 답을 안 해. 네.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EBS 방송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도 2달 안에 피드백을 하자예요. 왜냐? 그분이 그래야 다른 출판사를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네.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열어보는 순간 그분은 기다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쌓여서 일단은 열어보지 말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를 한번 띄울 생각이에요. 네. 그 당분간은 메일을 열어볼 수 없고 열어보면 3개월 안에는 꼭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권, 네. 수도권, 서울 포함 수도권 안에 계시는 저자분이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거절의 이유를 말씀드려요. 그게 왜냐? 거절할 때는 메일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내도 서운해요. 그 활자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책을 출간해 주시나요? 이러니까 또 그 가는 동안에 희망 고문을 안 드리려고 네. 거절하러 찾아갑니다. 이러면 오시지 말고 이유를 전화로 해달래. 아니요. 표정 네. 보면서 대화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몇몇 분이 죽기 전에 꼭 공편책에서 책 내고 싶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 거절하러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거절할 때는 절대 메일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뭐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라고. 네. 어쨌거나 믿고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나머지도 좋은 원고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상황이고 지금 출간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 관계로 메일을 열어볼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원고들이 있는데 취사 선택을 하셨고 예, 또 그렇게 출판하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많은 저자분이 있었죠. 지금까지 300분이 넘는 것 같은데 네. 4년 전에 임지호 선생님, 네. 임지호 선생님이 가장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그분을 그때 시점으로 8년 전인 거예요. 네. 그때 시점으로 8년 전 TV에서 처음 뵀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냥 3초 만에 기획을 한 7권을 했어요. 아, 저분 책을 내가 반드시 7권 정도는 풀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러면 저는 그냥 지켜봐요. 막 또 쫓아가서 보채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그분 영화가 코로나가 터져서 개봉이 연기가 됐다고 기사가 뜬 거예요. 네. 아,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선생님을.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토요일 날 강화도로 갔어요. 약속도 안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유명한 요리사 분들 소개받아서 가면 다 안 계세요. 어디 계시느냐? 방송국에 계세요. 네. 주방에는 다른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런데 임지호 선생님은 설거지하다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쭉 설명을 드렸어요. 당신을 위해서 책을 기획했다. 그랬더니 나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알죠. 이제 8년 전에 기획했는데 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 책은 2번 다시 안 한다. 너무 힘들었다. 이미 기존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안동에서 자랐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살 때 뭐 다 가난하죠. 다 가난했는데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먹으러 오셨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조부님께 얼른 가서 알려드렸는데 조부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평상에 앉히는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엌에 엄마한테 애미야 과객이 오셨으니까 더운 밥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유 아버님 식은 밥 남았니더. 그러니까 허허 과객이 오셨다고 더운 밥 해라 카이. 이러시면서 광에 가서 쌀을 조금 덜어서 주시면서 섞어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시골에서 황금성이 있는 게 유일하게 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삼촌들이 6명이나 막 그 안동 시내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숙비로 매달 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도 뭐 10몇 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 쌀을 왜 함부로 하냐고 또 쫑알쫑알 했더니 쉬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항상 자기가 그 밥그릇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 전염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을 때 박바가지 아시죠? 네. 그 커다란 박바가지에 밥이랑 반찬을 같이 담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할아버지가 받아서 이제 엄마한테 전해주시면서 애미야 구름같이 담아래. 가득 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예 알았니더 이러고 이제 구름처럼 정말 담아서 갖다 드리니까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거의 다 남기셨죠. 그러니까 조부님이 뒷짐지고 그 평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고 그 이렇게 많이 남겨서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이걸 우리 식구들한테 먹으라고 하기도 그렇고 버리면 너무 아깝다고 혹시 가져가실라니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렸는데 그게 배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이 얻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르신 나는 이거 다 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다행이니더 이걸 안 버려서 너무 다행이니더 이러면서 이제 다시 달라고 그걸 뺏는 거예요. 빼앗아서 다시 엄마를 주방에 갖다 주시면서 애미야 맞아 담아라. 그분이 드신 만큼 또 맞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또 시키는 대로 맞아 꾹꾹꾹 눌러서 담아서
이제 드리고 그분이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러면 소문나서 이제 다 올 거라고 이제 네.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제사는 뭘로 지낼 거냐고 네. 그랬더니 주원아 앞으로 살면서 곳간문은 절대 잠그지 말해. 네가 살면서 잠글 문은 냄새나는 뒷간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곳간은 그럼 어떻게 채울 거냐 그랬더니 저 양반이 다 채워줄 기다. 저 아저씨는 이미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카이. 저 양반이 우리 집을 나가면서 영감쟁이 망해뿌락 하겠나? 아이라 카이. 저는 그 조부님의 말씀, 목소리, 조사 하나도 잊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인두로 지진 것처럼 가슴이 뜨거웠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냥 어렸지만 네. 이제 이 말씀 한 토막을 임지호 선생님한테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임지호 선생님 지금 사람들 밥은 그렇게 귀한 거였다. 맞지 않아요? 네. 목숨줄을 나눠 먹는 게 밥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밥을 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한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를 다시 밥상 앞에 모여서 드론드론 밥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쌀로 지은 게 밥이 아니지 않느냐. 네.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게 주 재료가 쌀이 아니라 들풀로 해주세요 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네. 그 시장 가서 사오는 막 고급 요리는 필요 없고 들풀을 주 메인으로 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1초도 안 망설이고 하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을 김주원 편집장님과 풀이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 그렇게 일찍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유작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제 명함의 글자를 못 읽었어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진행자님이 이걸 주셨는데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도 그랬어요. 명함 글자는 더 깨알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주원입니다 하는 것만 듣고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어느 네. 회사에 다니는지 뭐 책은 몇 권 팔 거냐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하겠다. 당신하고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계약서 안 가지고 갔죠. 네. 첫 미팅이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벽 한 5시부터인가 카톡 계속 카톡해서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카톡하지 하고 봤더니 임지호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들 원고를 그림으로 그려서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압축 파일을 만드실 줄 모르니까 네. 한 장 한 장 요리를 스케치를 다 이미 그렸어요. 밑그림을. 네. 180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바로 전화 드렸어요. 마지막 장 받고 나서 네. 선생님, 그러니까 대표님 원고 다 보냈어요. 그 미팅하고 헤어지자마자 구상을 끝냈고 네. 원고 요리를 뭘 할 건지 결정 끝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사인하기 전에는 절대 원고를 먼저 보내지 마세요. 이랬더니 허허 김조희한테는 다 보내도 돼요. 그게 임지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직원들하고 시간만 나면 선생님 산소 가서 찾아뵙고 두런두런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믿어주신 임지호 선생님 그리고 영혼을 바쳐서 요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요리를 20시간씩 하셨거든요. 단 1분도 앉지 않고 요리하셨던 그 저자 임지호 선생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인데 왜 내 프로필에 있느냐 하는데 임지호 선생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요. 군편책의 멋진 저자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군편책 저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자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임지호 선생님 한 분으로 끝낼게요.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네. 아니 제가 조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진짜 눈물이 나네요. 네, 그 이야기로 임지호 선생님 설득했습니다. 네. 그런 감동을 받고서는 책을 안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런 분이셨네요. 조부님께서 또 그걸 또 이어받아서 네. 출판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이란 것이 독자와의 또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책이 독자에게 도달한 후에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네. 독자와의 교류를 특별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 공편책 특징 중에 하나가 광고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창업할 때부터 네. 생각했던 건데 광고비를 집행하게 되면 책값이 한 20%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차라리 책을 제대로 만들자. 네. 이제인데 그러면서 그 또한 독자가 먼저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원고를 받으면 독자와 저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잊혀지지 않는 독자분이 있어요. 네. 그 손편지를 써서 형광펜으로 다 밑줄까지 그어서 제가 못 읽을까봐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다고 그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군편책 독자분 중에 그냥 성함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은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 초판은 다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 북토크 할 때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함을 잊지 않게 됐어요. 책을 안고 오셨는데 마치 그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것처럼 네. 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글집이 빵빵하게 부풀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 페이지마다 타닥타닥타닥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자를 만나면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방 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강사비를 많이 줘서가 아니라 독자분들이 요청해서 해요. 그게 제가 또 이제 창업하면서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독자분들하고 뭐냐 한 분의 독자가 독도에서 불러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책이 궁금하다면. 그래서 요즘은 소모임으로 독서 모임이 많더라고요. 대구에서도 8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중에 한 분이 강사비는 못 드리고요. 차비는 드릴 수 있는데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비도 안 줘도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댁에 가서 8분이라 그랬는데 한 16명 오셔가지고 네. 또 이제 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메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그 조영주 변호사님 책에 대해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걸 네. 나중에 또 이제 출판 기념회 할 때 풀 텐데 그런 독자분들도 계시고 지방 강의 가는 것 중에 대부분이 독자와의 만남, 약속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북 영양군 산꼭대기 해발 1600고지에 있는 이장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김장김치가 전국에 있는 김장김치를 다 맛본답니다. 그래서 강사비 대신 김장김치를 주시는 분도 있었고 네. 네, 농작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은 출판사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독자의 힘으로 출판사가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보통 책이 출간되면 다들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건 책이 아니고요. 네. 뒤에 표사에 있는 판권 그 있는 책 가격을 기꺼이 재화를 지불하고 독자 가슴에 날아가서 안겼을 때 비로소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소통은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편책을 사랑해 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책에 진심이시고 또한 그 책을 읽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독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우리 회사에는 성함 없이 택배를 보내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세요. 과일, 네네. 뭐 산삼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네네. 심지어 짝으로 보내주세요. 고등어 100마리 예, 오징어 몇백 마리 이제 직원들이 뭐 몇 명인지를 아시는지 어쨌거나 근데 성함을 없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바로 답례를 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혹시 또 이 청취자로 그분들이 계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꼭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본 없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꼭 성함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공편책 독자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감동을 주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가요? 두 권을 추천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마당을 나온 남탕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인데 기꺼이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했던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공편책에서 만든 임조의 밥 땅으로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참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만약에 공편책이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 만들었어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을 책이에요. 그래서 임지호 선생님이 모든 영혼을 바쳐서 만든 그 들풀밥상, 그 앞에서 뜨끈하게 모여서 또 한번 밥 이야기를 와글와글 재미나게 하는 시간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 두 권을 추천합니다. 네. 추천해주신 책 또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김주원 대표님 책의 진심으로 진심이신 김주원 궁편책 김주원 대표님과 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또 그리고 지금이 마칠 때까지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흥분까지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책 이야기 들려주신 김주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길이에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엔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뵐게요.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데이비드 가렛의 카프리스 넘버 24번입니다.